안녕하십니까? 언약의 시선입니다. 지난 1강에서 우리는 AI 시대 투자 기회의 전체 지형도를 펼쳐보았습니다. 전력, 데이터, 반도체, 소재, 그리고 응용까지 5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이 구조에서 돈은 가장 깊은 곳부터 위로 흐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함께 기억했습니다.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이 가장 먼저 오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병목, 5개의 층 중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1층, AI의 심장이라 불리는 전력으로 들어갑니다. 잠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챗GPT에 질문을 하나 던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짧은 한 문장의 답변이 만들어지는 동안 전 세계 어딘가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는 수천 개의 반도체 칩이 동시에 불꽃처럼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연산 하나하나에는 전기가 소모됩니다. 챗GPT에 질문 하나를 던질 때 소모되는 전력은 구글 검색 10번과 맞먹습니다.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그 격차가 수십 배로 벌어지고 영상을 만들 때는 수백 배까지 치솟습니다. AI는 마법이 아닙니다. 클라우드라는 보이지 않는 구름 속에 떠있는 추상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AI는 극도로 물리적이며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어치우는 거대한 기계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AI라는 거대한 두뇌를 깨웠습니다. 하지만 이 두뇌를 뛰게 할 심장이 부족합니다. 전력이 없으면 AI는 단 한 줄의 코드도, 단 한 장의 이미지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전력을 지배하는 자가 AI를 지배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AI의 심장, 전력입니다. 왜 세계가 다시 원자력과 전력망에 주목하는가? 왜 지금 전력이 이토록 중요한 화두가 되었을까요? 숫자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2024년 약 460테라와트시에서 2030년에는 1000테라와트시를 돌파하고 2035년에는 1300테라와트시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과 10년 만에 3배 가까이 폭증하는 셈입니다. 딜로이트는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만 따로 보면 2035년에는 2024년의 5배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최첨단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은 작은 중소도시 하나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습니다. 대형 AI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는 데 드는 전력은 수십 메가와트에 달하며 이는 수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하는 전기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전력망의 병목입니다. 전기는 만들기만 하면 되는 자원이 아닙니다. 발전소가 있어야 하고 송전망이 있어야 하며 변전소와 배전망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그것을 데이터 센터까지 실어 나를 길이 막혀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전력망은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설계되고 깔린 송전망은 AI 시대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 건설 허가를 받고도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 이른바 개통 접속 대기 기간이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7년 이상 걸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AI 데이터 센터 확장의 최대 걸림돌은 전력망 연결 지연이며 대기 기간이 최대 12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조 원을 들여 최첨단 데이터 센터를 지어놓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이것이 지금 AI 산업이 직면한 가장 현실적이고 긴박한 위기입니다. 이 병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송전망과 배전망, 그리고 이를 지능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들에게 전례 없는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고압 케이블을 생산하는 전선 기업, 전압을 조절하는 변압기 기업, 전력을 저장하고 공급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기업들. 이들은 AI의 화려한 무대 뒤에서 묵묵히 길을 닦으며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 금을 캐러 간 사람들보다 그들에게 곡괭이와 청바지를 판 사람들이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력망 인프라 기업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망은 단순히 전기가 흐르는 선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성장 속도를 결정하는 속도 제한 장치이자 생존의 조건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은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전기를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훌륭한 대안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다는 간헐성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단 1초의 끊김도 없이 완벽하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전력이 끊기면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내린 결단이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의 부활입니다. 최근 몇 년간 놀라운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979년 미국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여 20년간 독점적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고의 상징이었던 그 원전이 AI의 심장으로 다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글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사인 카이로스 파워와 2035년까지 50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고, 아마존 역시 SMR 기업인 엑스에너지에 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메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 네 기업이 204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에서 조달하려는 전력 목표는 총 1,400만 킬로와트에 달합니다. 이는 대형 원전 14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들이 왜 원자력에 사활을 걸고 있을까요? 원자력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24시간 기저 전력을 엄청난 규모로 뿜어낼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조하여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설치할 수 있다는 혁명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옆에 소형 원전을 지어 전력을 직접 공급받는 이른바 온사이트 발전 전략. 이것이 빅테크들이 전력망 병목을 우회하고 AI 패권을 쥐기 위해 선택한 최종 병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SMR은 아직 완성된 해법이 아닙니다. 소형 원자로도 대형 원자로와 동일한 인허가, 인력 보안, 운영 비용이 들어가지만 전력 생산량은 훨씬 적습니다. 결국 단위 전력당 비용은 더 커지고 이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게 지었다고 무조건 싸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규제도 발목을 잡습니다. ASMR 시장은 각 설계가 처음 건설되는 단계에서 높은 비용과 규제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인허가 절차가 아직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 아이다호에서 착공한 오클로의 SMR은 2027년 말 상업운전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인허가와 개통 연계 시험까지 감안하면 계획대로의 가동은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형 원전의 전례도 무겁습니다. 미국 보글 원전은 당초 예상보다 2배 가까운 약 43조 원이 투입됐고 잦은 공기 지연과 비용 초과로 토목공사의 악몽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업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대량 생산 경제에 도달하려면 평균 3,000기의 SMR이 필요하지만 초기 몇 기를 짓는 단계에서는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계곡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관건입니다. 즉 빅테크들이 베팅하고 있는 것은 이미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 완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술입니다. 이것이 투자자에게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ASMR 관련 기업이라고 해서 전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가 검증됐는가? 인허가 단계를 통과했는가? 실제 발주와 계약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진짜와 기대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SMR이 그저 먼 미래의 꿈으로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해법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였던 경제성부터 보겠습니다. SMR은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되면 규모의 경제 효과로 경제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비싼 이유는 아직 적게 만들기 때문이고 많이 만들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규제 지연 문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스케일은 2020년 미국 규제기관으로부터 표준 설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곧 경제성 확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성공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표준화된 인허가의 첫 사례가 이미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흐름은 한국에서도 막 시작됐습니다.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기존에는 방법론과 전상 코드 정도만 인허가 승인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기기 설계, 해석 모델, 성능 시험까지 확대해 인허가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즉, 바로 지금 SMR을 가로막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인 느린 규제가 법과 제도 차원에서 풀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신호 하나는 있습니다. 기술의 문제도 제도의 문제도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빅테크들의 시선은 원자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친환경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 내부의 열을 이용하는 지열 에너지입니다. 태양광은 밤이 되면 전기를 못 만들고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멈춥니다. 하지만 땅속 깊은 곳의 뜨거운 열은 날씨와 전혀 상관없이 365일 내내 일정하게 전기를 뿜어냅니다. 원자력처럼 끊김없이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실제로 구글은 차세대 지열 발전 기업인 퍼보 에너지와 손을 잡았고 메타 역시 XGS 에너지라는 곳과 대규모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자력이 인간이 원자로를 만들어낸 기술이라면 지열은 지구가 가진 영원한 열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빅테크들은 이제 전기를 사오는 시대를 넘어 직접 만들어 쓰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자력과 지열은 그 핵심 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짓거나 땅을 깊게 파는 지열 발전은 실제로 전기를 쓰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밀려드는 AI 전력 수요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확실한 현실적인 대안이 등장합니다. 바로 천연가스 발전과 탄소 포집 기술의 만남입니다. 천연가스는 석탄이나 석유보다 오염 물질이 훨씬 적게 나오고 필요할 때 즉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만들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겠다라는 글로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스를 태우면 어쨌든 탄소가 나오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스로 전기를 만들되 거기서 나오는 탄소를 굴뚝에서 자석처럼 바로 붙잡아 땅속에 깊이 가두는 기술을 결합하는 겁니다. 최근 칼리나 파워 같은 기업들이 탄소를 붙잡는 장치가 달린 천연가스 발전소를 데이터 센터와 한 세트로 묶어서 개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빅테크들에게 이 방식은 먼 미래로 가기 전 지금 당장의 생존을 위해 결코 놓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무기인 셈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늘 그래왔듯 멈춰있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구조를 미리 읽은 사람들의 기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잠깐 성경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요셉은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비축했습니다. 사람들이 황금빛 들판에 취해 있을 때 그는 조용히 창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곡식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지금 빅테크들이 원자력을 비롯한 전력을 선점하는 행위는 요셉의 비축과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전력이 부족해지는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그 자원을 조용히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환경 문제로 외면받던 원자력이 이제는 AI라는 거대한 문명의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심장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AI 시대의 전력대란은 원자력이나 지열 같은 단 한 가지 무기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원자력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가스 발전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재생에너지는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ESS는 변동성을 완충합니다. 그리고 전력망은 이 모든 것을 연결합니다. 즉, AI 시대의 전력 해법은 단일 기술이 아니라 조합의 예술입니다. 그리고 이 조합의 중심에 원자력과 전력망이 다시 서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혁명에는 거품이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폭증한다고 모든 관련 기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 지연, 건설 비용 초과, 정치적 리스크는 늘 함께 존재합니다. 풍년 때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흉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언약의 시선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형도를 그려드리고 구조를 읽는 눈을 함께 키워갑니다. 구조가 만드는 투자 기회, 그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며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AI의 전력 수요는 앞으로 10년간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합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둘째, 전력망은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있으며 이 병목을 해결하는 기업들에게 전례 없는 슈퍼사이클이 도래했습니다. 전선, 변압기, ESS, 스마트 그리드. 이 이름들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원자력 및 지열에너지는 AI 시대의 가장 현실적인 전력 해법으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원전 재가동과 SMR 투자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구조적 필연임을 증명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AI 모델이 더 똑똑한지, 어떤 로봇이 더 자연스럽게 걷는지를 봅니다. 하지만 진짜 큰돈의 흐름은 그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선을 깔고 변압기를 세우고 원자로를 돌리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우리는 AI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반석, 즉 에너지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전력은 AI 시대의 가장 희소한 자원이자 성장의 속도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한계선입니다. 전력 인프라, 전력 기기, 그리고 지열에너지와 SMR 산업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AI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함께 성장해야만 하는 구조적 메가 트렌드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쫓지 않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구조를 봅니다. 다음 상강에서는 에너지를 타고 흐르는 데이터의 혈관, 즉 AI의 속도를 결정짓는 광섬유 인프라, 광트랜시버, 초고속 스위치, 그리고 냉각 기술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기가 흐르면 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열을 누가 통제하느냐가 다음 승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 그것이 바로 언약의 시선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